일선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출연을 해주셨네요. 자, 이제 이 사진의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사진의 장면은 하나의 이제 설정 사진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현장에 가면 예를 들면 이렇게 넓은 현장에 증거물이 떨어져 있을 수 있죠. 유류 증거물이. 그러다 보면 이제 증거물 조사에서 이렇게 구획을 정합니다. 넓으면 넓을수록 이런 것을 필수적으로 정하게 되는 거죠. 임의의 구역을 설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꼼꼼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획을 나누어서 현장 조사를 하는 거죠. 많은 과학수사 요원들이 이런 부분들은 기본으로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면을 하겠습니다. 과학수사 기본 규칙, 경찰청 훈령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신다면 과학수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전부 다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기본이 되는 규칙을 가지고 나왔고 정말 중요한 규칙이기 때문에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하기 전에 우리 추리 퀴즈 이런 부분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리 퀴즈가 지금 안 나오네요. 과학수사의 기본 규칙에서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학수사 활동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증거물의 관리 보관,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 해결과 법적 증거 능력 확보 및 국민의 인권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건 현장에 떨어져 있는 여러 가지 범행에 사용한 증거물들이 그 절차대로 그 다음에 또 관리나 보관 면에서 현장에 떨어져 있던 증거물이 재판정에 나와서 연계되는, 그러니까 증거물의 연계성이죠. 증거물의 연계성이 법정에까지 그대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만이 법적 증거 능력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여기에서 단절되는 증거물들, 예를 들면 채취할 때 따로 또 보관할 때 따로 법정에 증거물을 제출할 때 따로 서로 연결되지 않는 증거물을 가져오게 되면 나중에 법정에서는 분명히 그럽니다. 지금 오늘 가지고 나오신 증거물이 현장에 있던 증거물이 맞습니까? 그러면 맞다라면 그 증거물이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법적 증거 능력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수사 활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현장에 있는 증거물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물과 같다라는 증거물의 연계성에 초점을 둬야 되고요. 오염되지 않았다라는 거, 증거물이 오염됐을 때에도 역시 법정에서는 증거물로 채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리 보관도. 자, 적용 범위. 경찰의 과학수사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래서 과학수사 기본규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요. 과학수사란, 현장 감식이란, 증거물 연계성이란, 증거물 수집이란, 증거물 채취란 이런 부분들이 구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과학수사부터 한번 볼까요? 과학수사는 법의학, 생물학, 화학, 물리학, 동물학, 혈청학 등 자연과학이고요. 범죄학, 심리학, 사회학, 철학, 논리학 등 이 부분은 사회과학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이용하고 과학기구 및 시설을 종합적으로 이용하는 수사를 과학수사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장 감식이란 무엇일까요? 현장 감식은 현장에 남아있는 지문, 윤적인데 족적은 여러분들 신발 바닥을 보시면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그게 족적이고요. 윤적은
차 바퀴 타이어도 여러 가지 그 만들어진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량 바퀴 흔적이고요. 타액은 이제 침이고, 혈은, 그다음에 변사체 등의 변사체는 이제 주로 돌아가신 분들을 얘기하는데 변사체, 변시체, 시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등의 증거를 수집, 채취하고 이 증거를 통해 현장을 재구성하는 활동을 현장 감식이라고 합니다. 지문, 족인적, 타액, 혈흔, 변사체 등의 증거를 수집, 채취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현장을 재구성하는 것을 현장 감식이라고 하고요. 증거물 연계성이란 아까 처음 증거물의 연계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과학수 활동을 통해 수집, 채취한 증거물이 법적 증거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집, 채취부터 감정, 송치까지 네 단계에서 그 이력이 관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현장의 초기에 증거물에 대한 사진, 비디오, 영상 촬영, 그리고 증거물 보관 관리, 그다음에 송치할 때에 그 일치되는 이런 부분들을 관리로서 증거물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거죠. 증거물의 수집이란 증거물의 추가적인 분석이나 감정을 위하여 원래 상태의 변경 없이 현장에서 증거물을 수거하는 것을 말하고 증거물의 채취란 현장이나 실험실 등에서 원래 상태의 증거물로부터 2차적인 처리 과정을 거쳐 지문을 현출하거나 현장의 지문은 그대로 있지만 그것을 들고 오는 건 수집이지만 그 지문을 예를 들면 병에 묻은 병을 수집하는 것은 병을 가져오는 것은 수집이고 그 병에서 지문을 뜨는 것 이런 것은 채취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2차적인 처리 과정을 거쳐 지문을 현출하거나 미세 증거, DNA 감식 시료 등을 전이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수사 요원, 검시조사관, 과학적 범죄 분석 시스템, 증거물 관리 시스템 이 부분은 과학수사 요원은 경찰청 및 그다음에 각 지방 경찰청, 경찰서 지금은 이제 경찰청하고 지방 경찰청에 과학수사 요원들이 전체적으로 발령을 받아 있죠. 경찰서에는 발령을 지금 시키지 않고 지방청으로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광역수사대로 만들었죠.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과학수사 담당 부서에 소속된 경찰 공무원 및 일반직 공무원을 말한다. 여기에서 경찰 공무원은 경찰관이지만 일반직 공무원은 검시조사관 이런 부분들이 일반직 공무원에 들어와 있죠. 검시조사관이란 변사체 및 그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생물학, 해부학, 물리학 등 전문 지식에 따라 범죄 관련 여부를 판단하는 과학수사 요원을 말합니다. 검시조사관을 처음 뽑을 때에 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라든지 그 다음에 연구실이라든지 이런 곳에 근무하는 분들을 상대로 특채를 해서 검시조사관을 처음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채용한 검시조사관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6개월씩 파견을 시켜서 부검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참관하게 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체계적으로 업무를 배워서 시신에 대해서 외표를 검시하는 거. 그러니까 부검은 아니고 외상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목 절리면 목 절린 흔적이라든지 칼에 찔리면 칼에 찔린 흔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확인하는 것이 조사관입니다. 부검은 법의관이 따로 있습니다. 과학적 범죄 분석 시스템은 일명 스카스라고 이제 현장에서 부르는데 과학수사 요원들이 현장에서 채취한 모든 기록들, 사진부터 시작해서 증거물이라든지 활동한 내역들을 이 시스템 안에 다 집어넣는 거죠. 데이터화 시켜 놓는 거죠.
범죄 분석 자료 관리를 통한 수사 지원을 위하여 범죄 개별 항목 등을 입력 분석하고 현장 데이터, 장비, 인적 자원 현황을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말한다. 그래서 스카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모든 과학수사에 대한 현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증거물 관리 시스템을 EMS라고 하는데 이것은 현장에서 채취한, 수거한, 주로 수거한 증거물을 이 모빌렉이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입출고 이력을 보관하고 입출고 이력을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말합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지문 자동 검색 시스템, 조균적 감정 시스템. 지문 감정, 조균적 감정이란 지문 자동 검색 시스템은 APIS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에 또는 면허증을 발급받을 때에 들어있던 지문이나 사진들이 지문 자동 검색 시스템으로 전체적으로 다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범죄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과 여러분들이 주민등록 발급 신청서를 발급받을 때 날인했던 지문 그리고 면허증에 나와 있는 사진들을 비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조균적 감정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발 바닥이라든지 차 바퀴의 흔적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스템인데요. 신발이나 타이어 문양은 지금 각 회사에서 계속 새 신발이 나오고 새 타이어가 나올 때 그런 나오는 그 신발과 타이어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일일이 자동으로 계속 입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데이터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지문 감정은 여러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읽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의 문형, 특징, 그 밖에 지문에 나타난 정보를 분석한 후 지문 자동 검색 시스템에 전산 입력된 지문과 비교, 확인, 검증하여 동일 지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제 여러분들과 오프라인에서 만날 기회가 있으면 지문을 분류하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조균적 감정이란 현장에서 수집 채취한 발자국, 타이어 자국, 엄밀히 말하면 신발 자국이죠. 타이어 자국 등 흔적 정보를 분석한 후 조균적 감정 시스템에 전산 입력된 신발 타이어 문양과 비교 확인하여 동일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 활용 경찰청장은 과학수사 기법 선준화, 표준 업무 처리 절차 개발 등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연구 모임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게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감식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감식의 절차는 현장에 이제 가는 거죠. 임장하고 현장을 보존하고 일단은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을 잘 보존을 한 상태에서 현장을 관찰을 합니다. 그런 뒤에 현장의 상황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되고요. 그런 뒤에 증거를 수집합니다. 증거 수집한 번호를 놓고 일일이 수집을 하게 되고요. 수집이나 채취를 하게 되겠죠. 벽에 붙어 있는 지문이나 이런 것들은 뜯어올 수 없으니까 위에서 채취를 해야 되겠죠. 변사 사건의 경우는 변사체 검시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뒤에 최종적으로 들어와서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이것은 사건 현장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 보고서인데요. 현장 감식 절차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 현장 감식 표준 업무 처리 지침이라고 이런 부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 임장의 보존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학수사 요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 지체 없이 사건 현장에 임장하여야 한다. 수사본부가 설치되거나 설치될 것이 예상되는 중요 사건, 아주 연속적인 강도 사건이라든지 살인사건이라든지 살인사건에서 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중요하죠. 경찰청 및 소속기관에서 과학수사 요원의 현장 임장을
요청하는 사건. 밖에 과학수사 요원이 임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현장 임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은 2명이 동시에 가야 되는데요. 현장에 출동할 때에는 카메라, 비디오, 또 수집이나 수거나 채취할 수 있는 장비들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물건을 이동하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2인 이상이 출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상자 구호. 이제 주로 초동조치를 취한 경찰관이 주로 지구대 경찰관들이 좀 많을 것 같고요. 과학수사 요원은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가 있을 때는 일단은 부상자를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되고 현장 훼손은 안 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다음에 초동 경찰관은 현장 감식이 필요하여 현장에 임장한 과학수사 요원에게 현장에 출입한 사람의 성명, 연락처, 소속, 출입 일실 등을 종합적인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과학수사 요원은 여러 가지 것을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초동경찰관, 피해자, 발견자, 신고자, 구조대원들에게. 네. 현장 보전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에 볼 때에 폴리스 라인이 쳐 있죠. 경찰 통제선 안으로 출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의 출입을 통제할 것. 네. 가능하면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현장 접근 시 보호 장구 등을 착용하고 통행판 등을 이용하여 현장에 진입할 것. 보호 장구라는 것은 이제 현장에 임장하는 사람의 머리카락이라든지 타액이나 이러한 것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머리에 쓰는 캡이라든지 또 일회용 옷이라든지 그리고 신발 바닥이 족적이 찍힐 수 있으니까 바닥에 덧신을 신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통행판은 투명한 플라스틱 아크릴판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요. 현장의 증거물을 밟아서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에 족적이 있는 부위라든지 아니면은 이 통행판 위로 잘 다녀야 할 곳에는 통행판을 설치해서 거기만 짚고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현장 또는 주변에 물건을 버리거나 내부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을 것. 예를 들면 화장실에 변기를 사용한다든지 화장실의 수도꼭지를 만져서 거기에 묻어있는 혈흔 지문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거고요.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 채취할 경우 사전에 현장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할 것. 제일 먼저 폴리스 라인을 쳐지고 그런 뒤에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일단 동영상을 한번 쫙 전체적인 촬영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뒤에 부분적으로 전체 사진과 부분적으로 현장 사진을 촬영하는 거고요. 그 밖에 수사 과정에서 현장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현장 관찰 및 기록을 보겠습니다. 과학수사요원은 범죄 사건 또는 범죄 의심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을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초동 경찰관, 피해자, 최초 발견자, 신고자, 구조대원 등 관계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앞전에 살펴본 내용이죠. 그 다음에 현장 기록의 작성 및 관리 이런 부분이 이제 과학수사 요원의 현장 임장과 수집 활동이 법정의 증거로 연결되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학수사 요원은 시간 순서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현장 감식 기록, 상황도, 평면도를 작성하고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의 방법으로 현장에서 기록해야 한다. 첫 번째로는 현장 도착 시각, 그 다음에 현장의 날씨, 현장 및 주변의 상황,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사건 현장은 5층 빌라의 몇 층, 몇 평형, 뭐 빌라에서 원룸이다. 예를 들면서 발생한 사건이고 방 구조는 어떻게 있고 화장실 구조는 어떻게 있고 변사 시신의 구조는 어떻게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현장 및 주변의 상황들에 대해서 그림이나 그다음에 글로서 잘 표현을 해놔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증거 수집, 채취, 진행 경과
그런 부분, 현장 감식 종료 시각, 특이사항을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에 기록을 하고 스카스에 입력을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 증거 채취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학수사 요원은 각 특성에 맞는 최적의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 채취하여 증거의 원래 형태 상태를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증거물 연계성의 확보를 고려해야 한다. 이게 법적인 증거 능력을 법정에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과학수사 요원은 1항에 따라 증거를 수집 채취할 경우 증거가 오염되지 않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증거 수집 채취 시 과학수사 요원을 제외한 현장 출입자의 증거 접촉을 제한할 것. 수집 채취한 증거 경우 각 특성에 맞는 용구에 포장할 것. 예를 들면 DNA 자료를 채취했어요. 그러면 이 자료를 비닐봉지 안에 집어넣으면 나중에 온도로 인해서 변질이 되죠. DNA 시료가 변질이 돼서 나중에는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가 있고요. 이럴 때에는 본 표지의 그 박스에다가 DNA 자료를 집어넣는 게 제일 좋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이 경우 증거자료 종류, 수집, 채취, 일심의 장소, 수집, 채취다 등을 기록해야 한다. 박스 안에 넣었으면 그 박스 바깥에 이러한 종류라든지 수집, 채취, 일시, 장소, 수집, 채취자 등을 기록하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 기록했을 때 나중에 법정에서 이 사람을 불러서 현장의 상황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과학수사 규칙의 증거 수집 채취 대상에서 과학수사위원은 다음 각호의 증거를 수집 채취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하나 공부를 하게 되죠. 지문, DNA, 혈액, 화핵, 정액, 모발 등 생물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지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분말법을 이용해서 채취한다든지 또 니니들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액체를 위해서 그 액체를 이용해서 채취한다든지 이런 부분. DNA 같은 경우에 혈액이라든지 시신에서 채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혈액은 어떤 부분들을 또 있냐면 혈흔 형태 분석을 할 수 있죠. 약화된 혈흔이라든지 비산된 혈흔이라든지 혈흔에 떨어진 비산된 흔적이나 낙하된 흔적들을 보고 가격 위치라든지 가격 용도라든지 가격한 범행 도구가 뭔지라든지 이런 걸 유추해 볼 수 있죠. 타액에서 DNA를 채취할 수 있고요. 정액을 채취할 때에는 자외선을 이용해서 비춰보는 거죠. 물론 이제 육안으로도 확인해 볼 수도 있지만 잘 보이지 않을 때에는 빛을 이용해서 채취도 하게 되고요. 모발에서 혈액형도 분류할 수 있고 혈액형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혈액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은 모발에서의 혈액형 감정은 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 페인트 조각, 토양, 고무, 섬유 등 미세 증거물, 생물학적 증거물, 미세 증거물, 그 다음에 족저, 차량 바퀴, 공구, 흔 등 물리학적 증거물, 그 다음에 손상 등 시체에 대한 법의학적 증거물, 시체를 물었다든지 손등을 물었다든지 이런 것도 치흔도 나올 수 있겠죠.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를 채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변사체 검시조사관은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에 이것을 첨부하는 거죠. 스카스 입력하고요. DNA 감식 자료, 치아, 유골 등 자료를 채취해야 되고요. 또 경찰청 검시, 표준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작성 한번 보겠습니다. 과학수사 요원은 현장 감식 실시 후에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고 그런 뒤에
과학적 범죄 분석 시스템 스카스에 해야 한다라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증거 관리 및 보관을 보겠습니다. 과학수사 기본규칙에 과학수사 요원은 증거 수집 채취부터 감정 송치 단계까지 증거물 연계성을 확보하여 증거의 객관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과학수사 요원은 지문, 족적, 혈흔 등 멸실 또는 훼손의 우려가 있는 증거에 대해서는 특히 그 보존에 유의하여야 하고요. 과학수사 요원은 검증 또는 감정을 할 때 증거의 이동, 변경, 폐기 등이 수반되는 경우 본래의 형상을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사진, 동영상 촬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때에는 그 증거물에다가 자를 놓고 찍는다든지 해서 증거물이 그 다음에 번호판을 놓고 찍어서 전체적인 현장에서 어디에 위치한 증거물이고 이 증거물이 몇 번째에 채취한 증거물이고 그 다음에 이 증거물의 크기가 대략 어느 정도고 뭐 이런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사진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증거 보관, 증거물 보관실에 보관해야 하고요. 수사 중인 사건의 증거,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는 사건과 관련 증거, 그 밖에 계속 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거는 증거물 보관실에 보관하고 책임자를 둬야 된다고 보관실 출입할 때에는 여러 가지 출입한 사람이라든지 이거 증거물 관리 시스템 운영 지침을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전문 과학사 기법 및 감정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문 과학사 기법 및 감정. 과학사요원은 범죄 사건 등 수사에 필요한 경우 전문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과학사요원은 현장 감식을 통해 수집 채취한 증거물을 수사자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정을 직접 실시하거나 타 기관의 감정 의뢰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문이라든지 족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장 감식 요원들이 직접 경찰청하고 연결된 자료 통신망을 통해서 직접 그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NA라든지 담배꽁초, 고발, 또 혈흔, 정액 이런 부분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통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증거물을 직접 실시하거나 타기관에 감정할 수 있고요. 전문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하거나 감정을 직접 실시하는 과학수사 요원의 경우는 전문 교육을 이수하거나 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해서 전문 수사관 제도들이 있습니다. 전문 과학수사 기법 화재 감식 한번 보겠습니다. 과학수사 요원은 화재 현장에 남아있는 증거를 기초로 발화 부위, 발화 원인, 불이 난 부위가 어디냐, 불이 난 원인은 뭐냐 를 규명하기 위하여 화재 감식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게 나오고요. 여기에 보면 화재 감식을 위해서 분해를 할 수 있고 실험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문 요청도 할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 화재 감식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고 역시 이 또한 스카스에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혈흔 형태 분석, 아까 범죄 현장에 떨어져 있는 약화된 혈흔이나 여기에 흩어져 있는 비산된 혈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혈흔 형태 결과서를 작성하고 스카스에 입력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범죄 분석,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프로파일링입니다. 범죄 분석이 프로파일링이고 범죄 분석을 하는 사람들을 프로파일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범죄 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데요. 살인, 강도, 강간, 방역, 미제, 연쇄, 그 밖에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즉 모든 사건에 대해서 프로파일링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의자 면담할 때 2개의 지방청 이상의 합동 분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범죄 분석팀 편성을 요청해서 경찰청에다가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천안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범죄 분석을 한다. 충남, 충북,
경기, 서울, 인천, 대전 다 불러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과학수사 요원은 범죄분석을 시할 경우 범죄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역시 스카스의 내용입니다. 폴리그래프 검사, 즉 거짓말 탐지 검사인데요. 이 검사자의 심리상태 때는 호흡이나 혈압이나 맥박이나 피부 전기 저항 등을 측정을 하는데요. 거짓말 탐지 검사 원리는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경우에 그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 여러 가지 비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잘 검사를 하게 되면 심리적인 현상들이 생리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생리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호흡이나 혈압이나 맥박이나 피부 저항의 센서가 측정을 하게 되고 그 측정된 것들이 그래프로 나타나는데 그 그래프를 분석해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폴리그래프 검사 그 원리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진술의 진위 확인, 사건의 단서 및 증거 수집, 상반되는 진술을 위해서 폴리그래프 실시합니다. 그리고 만약 임산부라든지 기를 들어서 계속 기침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혈육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걸 생리적인 또 심리적인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든지 또 정신 이상이 있다든지 그러면 생리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서 검사를 부적하고 검사하지 않습니다. 법최면, 최면은 어떻게 보면 1%의 가능성만 있으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뺑소니 사건의 경우에 차의 앞에 본네트에 요술공주 피리가 붙어 있다고 봐요. 요술봉이 붙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 앞에 본네트에 희한하게도 요술봉 같이 생긴 엠블럼이 약하니 붙어 있는 거죠. 그것만 생각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주변에 있는 CCTV 그리고 차량 자동차 정비 사업소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탐문 수사를 하게 되면 그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이제 차를 고치기 위해서 들어왔으면 수사에 도움이 되는 거고 그게 없으면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차량에 관한 또 운전자에 관한 모든 것을 몰라도 단지 그거 하나 한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법체면 수사 기법인데요. 최면을 하게 되면 일단은 내가 정신적으로 몰입을 하게 되고요. 그 몰입을 통해서 기억을 잘 회상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과학수사 요원은 최면 기법을 활용하여 사건 관련 피해자나 목격자 등의 기억을 되살려 사건의 단서 또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법체면을 실시할 수 있고 녹음 녹화된 시설을 해야 되고 동의한 경우에만 해야 되고 최면수사 결과서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최면이 만약에 효과가 있다 없다라는 나중에 검증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범인을 검거하게 되면 도움을 받은 거고 이거에 통해서 범죄자가 아닌 것으로 도움을 못 주는 거죠. 어찌됐든 법체면 자체는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진술조서를 받게 될 때에 최면을 하기 전에 진술조서를 받았을 때의 기억의 용량과 최면 수사를 통해서 최면 수사를 하고 난 뒤에 진술조서를 받았을 때 기억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최면 수사 후에 진술조서를 받았을 때에는 기억량이 훨씬 더 풍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몽타주 작성. 이제 목격자, 피해자 상대로 용의자의 얼굴이나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수배하거나 탐문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2D 몽타주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가 지금 현재는 3D 몽타주 작성 시스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V 매체나 영상 매체로 활용할 때 굉장히 입체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 장점이 되겠습니다. 영상 분석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죠. CCTV 분석, 인물, 문자, 물체 등의 식별, 동일인 여부 판별, 그 밖에 범죄 수사 단서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CCTV 등 영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뺑소니 차량, 용의자 차량, 그 다음에 범인의 인상 차기를 분석했습니다. 법보행 분석, 법보행 분석은 걸음걸이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영상에 촬영된 걸음걸이 특성을 분석해서 이 사람이 장애가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보폭이 어느 정도일 것 같이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거죠. 채취 증거견, 이제 시신을 유기하거나 산에다가 안매장했을 때에 사람보다도 채취 증거견이 굉장히 활약이 높습니다. 그래서 용의자 등의 추적, 실종자, 변사체 수색, 마약 등 목적물 발견들을 위하여 채취 증거견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수중 과학수사, 요즘에 이제 육지에서 과학수사를 하듯이 수중 안에서도 똑같이 과학수사를 하게 됩니다. 수중에 남아있는 증거에 대하여 보전, 관찰, 촬영, 수집, 채취, 감정 등을 실시하기 위해 수중 과학수사를 한다는 내용이고요. 전문 과학수사 감정입니다. 지문 감정. 지문에 대한 감정 시스템은 경찰청에 모든 게 들어있고요. 이 시스템이 각 지방경찰서, 지방경찰청까지 다 연결이 돼서 이제 과학수사 요원이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들을 바로바로 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균적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밖에 DNA, 미세증거물, 음성 분석, 곤충학, 세부 운영 지침들이 있네요. 대통령 훈령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네, 이제 퀴즈를 풀어보고 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를 죽인 범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한번 잘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리 퀴즈 3개입니다. 여러분들의 추리 실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빨간색이 없는데, 빨간색을 꺼내야 살고 파란색을 꺼내면 죽는데, 네, 하나를 삼키고 통산 아픔이 있겠지만 목숨을 건졌네요. 네, 비행기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왜 11개를 요구했을까요? 간단하죠? 네, 맞습니다. 자, 비행기에서 뛰어내서 탈출을 했는데요. 어디에, 네. 자, 이 그림에서 잘 보시고, 화장실에 여성이 죽어 있네요. 범인은 누구일까요? 네, 좀 쉽게 찾을 수 있겠죠? 네, 범인이 5번이네요. 네, 여러분 잘 맞추셨습니까? 자, 이상으로 과학수사 표준 규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과학수사 요원들이 기본적으로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규칙에 의해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규칙에 따라서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 표준 규칙을 준수하면서 할 거니까 표준 규칙을 잘 아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과학수사에 대해서 모두 다 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